왜 그러셨습니까? 어머님, 30년 전 그 우물가에서 제게 왜 그러셨습니까? 등잔불이 꺼진 캄캄한 안방에서 새 며느리가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윤 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다음 날 아침 멀쩡하던 시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곳은 한양에서 제일 가는 권세가 김대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안주인 윤 씨 부인은 겉으로는 자애롭고 기품 넘치는 60 노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저지르는 냉혹한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불안하거나 무언가를 숨길 때면 자신의 화려한 은비녀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는 오랜 버릇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귀한 집안에서 새로 들어온 며느리 연희는 낮에는 흠잡을 데 없이 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연희의 치마 밑동에서 축축한 이끼와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하며 윤 씨 부인의 방을 찾아와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양반 집에서 30년 동안 누구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피 묻은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대감 댁은 겉보기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명문가였지만 그 거대한 기와집 안에는 언제나 서늘하고 날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안주인 윤 씨 부인은 자신이 낳은 하나뿐인 금지옥엽 외아들 정호의 혼사를 아주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렀지요. 새 며느리 연희는 명망 높은 최 대감댁의 귀한 수양딸로 얼굴도 곱고 심성도 바르다. 한양 바닥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윤 씨 부인 역시 그토록 바라던 훌륭한 가문의 새 며느리를 맞이하며 겉으로는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하지만 이 평온해 보이는 양반집에 가면은 혼례를 치른 바로 그 첫날 밤부터 무참히 깨어지며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연달아 시작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질 무렵 윤 씨 부인이 잠을 청하던 안방문 밖에서 아주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무언가 축축하게 젖은 치맛자락이 마룻바닥을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결의 이상함을 느낀 윤 씨 부인이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 스르륵 하고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스스로 열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며느리 연희가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윤 씨 부인이 밤중에 시어미 방에서 무슨 무례한 짓이냐며 호통을 치려 했지만 달빛에 비친 연희의 상태가 너무도 기괴하고 이상했습니다. 연희의 두 눈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닌 듯 초점이 없이 허공을 향해 치켜떠 있었고 그녀의 하얀 소복 치마 발끝에서는 알 수 없는 시퍼런 우물물이 뚝뚝 떨어져 방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지요.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연희의 시퍼런 입술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더니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갑고 원망 섞인 목소리가 안방을 가득 채우며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30년 전 금은밤 인적 끊긴 뒷마당 우물가에서 제 붉은 댕기를 어찌하셨습니까? 윤 씨 부인은 그 끔찍한 질문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30년 전 우물가라는 단어는 그녀가 평생을 무덤까지 철저하게 숨겨 가져가려 했던 가장 잔혹하고 무서운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윤 씨 부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은빈녀를 신경질적으로 톡톡 치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인연이 밤중에 몽유병이라도 도진개냐,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것이냐, 당장 내 방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하지만 연희는 시어머니의 호통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저 피 흘리는 눈동자로 윤 씨 부인을 빤히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귀신처럼 서 있던 연희는 윤 씨 부인이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자 조용히 방문을 닫고 연기처럼 스르륵 사라져 버렸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으리으리하던 김대감 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평소 잔병치레 하나 없이 정정하던 시아버지 김대감이 자신의 사랑채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시뻘건 피를 토한 채 참혹하게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감의 사랑채 머리맡에는 누군가 어젯밤 몰래 두고 간 듯한 빛바랜 붉은 댕기, 한 조각과 우물물에 흠뻑 젖은 어린 집신 한 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새벽녘 잠에서 깨어나 머리맡에 그 끔찍한 징표를 발견한 순간 30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어린 몸종의 한 맺힌 죽음을 떠올리고는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의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버린 것이지요. 관에서 포졸과 오작사령이 나와 샅샅이 검험을 했지만 누군가 침입한 외상도 없었고 독살의 흔적조차 전혀 찾을 수 없는 참으로 기이한 돌연사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남편의 싸늘한 시신 앞에서 바닥을 치며 혼절한 척 완벽한 연기를 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간밤에 소복을 입은 며느리가 턱 밑에서 던진 그 소름 끼치는 우물가 질문만이 악몽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초상집이 되어버린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며느리 연희는 낮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쓰러진 시어머니의 수발을 지극정성으로 드는 너무도 평범하고 참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은 며느리 연희가 약사발을 들고 자신의 곁으로 다가올 때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우물 속 이끼 냄새와 시궁창 비린내에 남몰래 헛구역질을 참아야만 했지요. 그리고 남편 김대감의 사무제를 치르고 난 그날 밤 자정이 되자 닫혀있던 안방문이 다시 한번 스르륵 열렸습니다. 어김없이 시퍼런 물이 뚝뚝 떨어지는 치맛자락을 질질 끌며 들어온 연희가 이번에는 윤 씨 부인의 이부자리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우뚝 섰습니다. 어머님, 그날 밤 제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짐승처럼 매달렸을 때 그 무겁고 차가운 돌덩이는 왜 제 치마폭에 단단히 묶으셨습니까? 이번에는 30년 전의 끔찍한 진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소름 끼치는 질문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짐승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지요. 그녀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머리에 은비녀를 미친 듯이 만지작거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자 연희는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한숨을 길게 내쉬며 캄캄한 어둠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기와집 뒷마당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비밀을 지키던 늙은 집사 초의 영감이 뒷마당 깊은 우물에 머리를 박고 빠져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최 영감은 30년 전 윤 씨 부인이 이 집에 시집 올 때 친정에서부터 데려온 그녀의 가장 충직하고 은밀한 수족이었지요. 윤 씨 부인은 우물에 빠져 퉁퉁 불어버린 최 영감의 시신을 보는 순간 이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며느리의 몽유병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축축한 치맛자락을 끌며 자신을 찾아오는 저 며느리의 정체는 명문가 최 대감댁의 귀한 여식 연희가 아니라 30년 전 자신이 가장 끔찍하고 잔혹하게 죽여 저 우물 속에 던져버린 어린 몸종의 피 맺힌 원혼이 분명했습니다. 집안의 끔찍한 초상이 연달아 나자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면 머슴들도 겁에 질려 행낭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윤 씨 부인은 밤마다 안방 문풍지가 덜컹거릴 때마다 헛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시퍼런 소나귀의 악몽에 시달리며 피가 나도록 은비녀를 긁어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안이 통째로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가 윤 씨 부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포와 절망에 질린 윤 씨 부인은 며느리의 눈을 피해 한양 바닥에서 가장 신기가 대단하고 귀신을 잘 쫓는다는 맹인 무당을 남몰래 기와집 뒷문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맹인 무당은 윤 씨 부인의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쥐어맞고 몸서리를 치며 진저리를 쳤지요. 대감마님, 이 방에는 30년 묵은 지독한 원귀에 썩은 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원혼은 당신의 가장 가까운 핏줄의 몸을 빌려 이 집안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려 작정을 하고 들어왔소. 윤 씨 부인은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며 무당의 품에 모아둔 금부치를 모두 안기며 제발 아들만은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무당은 붉은 피로 부적을 하나 써주며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이렇게 일렀지요. 오늘 밤 자정이 넘어 그 웡이가 다시 찾아와 목을 조르며 질문을 던지거든 절대 대답을 피하거나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웡이가 30년의 한을 품고 원하는 것은 오직 마님, 당신의 입으로 직접 내뱉는 진실한 자백이니 그날의 죄를 고스란히 말하고 이 붉은 부적을 웡위의 이마에 단번에 붙이시오. 만약 이번에도 대답을 피한다면 내일 아침 우물에 빠져 죽어있을 다음 차례는 당신의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될 것이요. 아들 정호가 참혹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무당의 경고에 윤 씨 부인은 마침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무당이 다녀간 그날 밤 기와집에는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섬뜩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하인들을 모두 물리치고 안방에 홀로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에는 무당이 쥐어준 붉은 부적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지요. 창호지에 비친 앙상한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마치 우물에서 기어나오는 웡귀의 손가락처럼 보여 윤 씨 부인은 몇 번이나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어미의 본능과 끔찍한 과거를 입에 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었지요.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스산한 밤바람과 함께 어김없이 굳게 닫힌 방문이 열리고 물에 흠뻑 젖은 며느리 연희가 스르륵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더욱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걸음걸이로 다가와 윤 씨 부인의 턱 밑까지 바짝 다가와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토록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했는데 30년 전 그 어두운 우물에 뱃속의 아이와 함께 저를 산채로 던져버린 진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정의 안방에 5가지 해원이 동시에 일어났답니다. 첫째, 윤 씨 부인은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면서도 하나뿐인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지독한 일념으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은비녀를 꽉 쥐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천한 몸종 주제의 내년이 내 남편의 씨를 품었다는 사실이 뼈대 깊은 내 양반 체면에 너무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워. 내가 밤에 초의 영감을 시켜 내년의 치마폭에 무거운 돌을 묶어 산 채로 우물에 던져버렸다. 30년 전 남편 김대감의 총애를 받던 어린 몸종을 끔찍하게 질투하여 잔혹하게 우물에 수장시켜버렸던 그 끔찍한 살인의 진실을 기어이 제 입으로 자백하고 만 것이지요. 둘째 윤씨, 부인은 그 피 맺힌 자백과 동시에 등 뒤에 감추고 있던 붉은 부적을 꺼내어 연희의 차가운 이마에 냅다 붙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내가 죄를 고하고 내년의 한을 풀어주었으니 내 아들 곁에서 썩 물러가거라. 하지만 윤 씨 부인의 예상과 달리 무당의 부적은
연희의 이마에 닿자마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바닥에 재가 되어 흩어져 버렸지요. 셋째 왕유인 줄 알았던 며느리 연희는 귀신처럼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입가에 섬뜩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윤 씨 부인의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더욱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셨습니다. 그날 밤 캄캄한 우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저를 몰래 밧줄을 던져 살려준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그 충직한 최영감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차마 제 뱃속의 핏덩이까지 죽일 수는 없어 저를 몰래 건져내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자신의 먼 친척인 최대감 댁 문 앞에 저를 버려두고 도망쳤지요. 저는 하늘의 뜻인지 최대감의 귀한 수양딸로 거두어져 연희라는 이름으로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는 우물 귀신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남편 김대감이 그토록 찾았던 핏줄이자 30년 전 당신이 무참히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뱃속의 아이입니다. 우물에 몸을 던지기 직전 초의 영감이 제게 보내온 친필 서찰 한 통에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답니다. 넷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안방 문 밖에서 숨죽여 모든 것을 엿듣고 있던 아들 정호의 귀에 어머니의 자백이 고스란히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평생 하늘처럼 우러러보며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다. 믿었던 어머니가 사실은 핏덩이를 우물에 수장시킨 잔혹한 살인귀였다는 사실에 정호는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그 길로 어머니가 이룩한 그 더러운 양반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캄캄한 어둠 속으로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말았지요. 다섯째,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며느리의 반전과 하나뿐인 아들의 잠적 앞에 윤 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피 섞인 거품을 물고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충직한 하인도 그리고 목숨보다 아끼던 아들마저 모두 윤 씨 부인의 그 탐욕스러운 죄악이 스스로 쳐낸 셈이었지요. 그날의 충격으로 완전히 실성한 윤 씨 부인은 남은 평생을 마당을 기어다니며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며느리 연희는 처음부터 웡위가 씌인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명문 양반가의 귀한 여식으로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한 뒤 자신과 어머니를 죽이려 한 악독한 윤 씨 부인에게 가장 잔혹하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었지. 그녀가 밤마다 시퍼런 물에 젖은 치마를 입고 찾아온 것은 오직 윤 씨 부인의 죄책감과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하고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대감은 첫날 밤 연희가 머리맡에 몰래 남겨둔 어미의 붉은 댕기와 우물물에 젖은 어린 집신을 보고 과거 자신의 끔찍한 죄를 묻는 죽은 몸종의 원한을 알아채고는 그 극심한 공포와 충격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것이었지요. 또한 최 영감은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30년 전의 생존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었기에 연희의 정체를 알아보고는 마지막 친필 서찰에 모든 진실을 적어 그녀의 손에 들려준 뒤 스스로 죗값을 치르겠다며 우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30년 묵은 어머니의 피 맺힌 한을 시원하게 풀었지만 결국 이 지독한 핏줄의 굴레 속에서 홀로 남겨진 채 씁쓸하고 외로운 복수의 끝을 마주해야만 했지요. 오랜 세월 아무리 깊고 어두운 우물 속에 진실을 수장시킨다 한들 억울한 자의 피 맺힌 원한은 결코 그 차가운 물 속에 영원히 갇혀있지 않는 법입니다. 자신의 추악한 죄를 덮기 위해 힘없는 타인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간 자의 끔찍한 업보는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의 손을 통해 날카로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의 목을 처절하게 조르고야 마는 것이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에 서늘하게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가세요. 그래야 다음에도
이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를 예시하기 한 자락 정성껏 풀어드릴 수 있답니다. 댓글에 회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게 참으로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더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화공방이었습니다.